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4일 투표를 앞둔 하루 전입니다. 밤 8시입니다. 법원이 차명진 후보에 대한 통합당 최고위원회의 제명 결정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말하자면 위법한 것이다 판단을 해가지고 그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래 해서 부천에서 다시 출마할 길을 열었는데 아직 선관위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원의 판단은 황교안, 김종인, 박형준 이런 통합당 지휘부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어떻게 자당 후보를 법원보다도 법원이 보호를 하기 전에 통합당 지휘부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통합당 지휘부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서둘러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윤리위 심리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당규 당헌에 위반해가지고 자른 것은 위법하다 해가지고 법원이 차명진 후보를 보호를 하고 통합당의 지도부는 바깥에서 떠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자당 후보를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하는, 더구나 투표 며칠을 앞두고 후보 제명이라는 초유의 초강경 조치를 가혹하게 했다. 상대방 후보는 국민 다수를 짐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한 자당 후보를 내쳤다. 이게 도대체 이런 정당에 과연 표를 주고 싶겠습니까? 자기 편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근데 잘못한 것이 없는 자기 편을 잘못했다고 덮어 씌워가지고 외부 세력과 손을 잡고 그냥 쫓아냈다가 법원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더 할 말을 잊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선거 전략을 보면은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는 말이 저절로 생각납니다. 망할 짓만 골라서 한 통합당의 그 망할 짓을 일단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통합당을 찍든 찍지 않든 지금 이 순간에 통합당이 걸어온 그를 리뷰할 필요가 있습니다. 12개가 꼽힙니다. 1.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도 두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로써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론을 묵인 내지 추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당 출신 두 대통령을 버린 것은 두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건설 세력의 업적을 스스로 부정하고 주류 세력을 적폐 세력으로 확인시켜 준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행태와 이번에 차명진, 김대호 후보에게 하는 행태가 똑같습니다. 이게 비겁한 겁니다. 노예근성입니다. 이는 좌익의 체제 탄핵 전략에 명분을 준 자살행위였다. 구속재판을 받는 박근혜 씨를 출당까지 시킨 것은 미래통합당 자기부정의 극치였습니다. 2. 탄핵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이 역사적 사변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문서화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옹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적 능력과 성실성의 문제로 저는 봅니다. 3. 황교안 대표는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 문재인 정권 등장의 레일을 깔아주었던 유승민 세력과 손을 잡아 정통 보수 세력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당력이 10대 1인 새로운 보수당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흡수당하는 형식의 통합을 하고 말았습니다. 4. 유승민 측의 용어대로 자유한국당이란 당명을 버리고 미래통합당으로 개명함으로써 선거를 앞두고 일대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념적 정체성을 정확하게 담은 자유한국당 간판을 내리고 새로 건 미래통합당은 미래와 통합의 연결 논리가 이어지지 않아 물과 불을 섞은 것 같고 외우기 힘든 고통스러운 명사였습니다.
이 이름 바꾸기로 10석 이상을 잃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황교안 대표는 보수 배신자 유승민 세력을 영입하는 그 순간 광화문 세력을 대표하는 정광훈 목사와는 결별하였습니다. 이는 정통 보수 세력의 이탈을 가져와 미래통합당 출범 효과를 무산시켰습니다.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의 합산이 마이너스로 나타났고 이게 선거의 기본 수치가 되었습니다. 보수 통합이 아니라 보수 축소를 불렀습니다. 6. 중도를 대표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역구 공천을 포기하고 비례 후보만 내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미래통합당을 밀어주었는데도 황교안 대표는 보수와 중도의 통합 계기로 삼지 못하였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안철수를 찾아가 감사를 표시하는 쇼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수와 중도의 통합 없이는 총선 승리가 불가능한데도 보수 축소에 그친 미래통합당으로 만족하였습니다. 7. 공천을 김명호, 이석연, 김세연 주도에 맡긴 것은 자유한국당에 애착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의 운명을 위임한 대실수였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사사건건 황교안과 갈등하고 사천 시비를 불러 민주당보다 더 많은 물갈이를 하고서도 국민들을 감동시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8. 총선의 주제를 체제 문제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외교 안보 북한 문제를 외면하고 경제 파탄 비판에 주력함으로써 국민들이 절박성을 느끼게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이냐 김정은이냐 자유민주냐 공산 독재냐라고 정직하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체제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9. 코로나 사태에 수세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여 200명 이상을 죽게 한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데 친여 언론이 쏟아내는 자화자찬의 방역 성공담에 눌렸습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몽골의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어야 했습니다. 10. 황교안 대표의 종로구 출마는 전략적 실수였습니다. 이기기가 힘든 싸움에 명분론으로 뛰어든 것은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장군은 지는 게임을 하면 안 됩니다. 언론이 등을 미니 내키지 않은 출마를 한 것인데 그리하여 통합당의 선거 지위는 가치관이 맞지 않은 김종인 씨가 대행하게 되었고 김종인 씨가 차명진을 후보 제명시키는 과정에서 본색을 드러냈고 결국 자회행이 그리고 막말 프레임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김종인 씨의 과거 행적과 나이가 미래통합당의 이미지를 더욱 따분하게 만들었습니다. 11일 김대호 차명진 후보 제명 소동은 좌익의 장기인 막말 프레임에 굴복해가지고 자폭한 사건입니다. 당당히 대응하면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소재였는데 지레 겁을 먹고 후보 제명이란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제명 논란이 이른바 막말을 1단 기사에서 머리 기사로 키워준 이른바 막말을 자해행위였습니다. 통합당이란 막말 집단이다 하는 선동을 추인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개입을 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12. 모든 통계가 참패를 예고하는데도 통합당은 이기고 있다고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총선 투표 이틀을 남겨놓고 개헌 저지선도 위태롭다고 SOS를 쳤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결국 황교안 대표는 사상투쟁을 포기하고 인정과 의리 없는 선거운동으로 전략 전술이 헝클어진 선거판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념 대결이 지속되는 한국의 정치판에서는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선거 전략은 이미지 조작이 핵심인데 미래통합당의 이미지는 애매하기만 하였습니다. 왜냐? 이미지는 이름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란 최악의 장명을 해놓으니까 최악의 결과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요 며칠 사이에 보수층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마 내일 투표하러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나갈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잘 못하니까 보호본능이 발동해가지고 아마 투표율을 올릴 것 같은데, 이게 그동안에 망할 집만 골라서 한 이 통합당을 과연 살릴 수 있을지 참 두고 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